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막판까지 초접전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가 러스트벨트에서 선전하는 등 혼전이 지속돼 누가 선거에서 승리할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캘리포니아 47지구가 주목받는 선거구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구로 젊은 아시안 유권자의 표심이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LA 다저스 월드시리즈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어젯밤 많은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메트로버스가 파손된 후 불탔습니다. 얼바인시가 6년 전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던 노숙자 쉘터 설립을 다시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최근 부지를 매입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시도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뉴욕시에는 행정 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막판까지 초접전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대 경합주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우세 후보가 계속 바뀌고 해리스 부통령이 러스트벨트에서 선전하는 등 혼전이 지속돼 누가 선거에서 승리할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아틀라스 인텔이 지난 25일에서 29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7대 경합주 중 6개 주에서 지지율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매사추세츠 로엘대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1%포인트, 미시간에서 4%포인트 앞서는 등 전국 조사에선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더 많습니다. 특히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의 경우 정반대 성향의 CNN과 폭스뉴스가 사실상 동률 접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로서는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매직 넘버인 270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도 펜실베니아만 이긴다면 대통령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져 승부는 마지막까지 안개 속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투표소에서 10대 트럼프 지지자 한 명이 투표소 앞에 막판 선거운동 과정에서 칼을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8살 칼레브 제임스 윌리엄스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70대와 50대 여성 2명에게 길이가 24인치나 되는 마체테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마체테는 사탕수수를 베거나 밀림에서 기를 내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날이 넓고 큰 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윌리엄스 등 7명의 10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날 잭슨빌 교회의 한 도서관에 차려진 조기 투표소 앞에서 해리스 지지자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다 노인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체포된 윌리엄스는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듀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고 5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선거구인 47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구로 젊은 아시안 유권자의 표심이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여기는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과 뉴포트 비치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47지구 지역입니다.
한인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과 스캇바우 후보가 맞서고 있습니다. 역시 연방의회 다수당을 결정짓는 또 다른 주요 지역구 중 하나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민 4명 중 1명이 아시안으로 특히 한인을 포함한 젊은 아시안 유권자가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UC 어바인 법대 교수 출신이자 한인 최초의 현지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데이브민 후보는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Try to turn out as many young people as possible. So we're aggressively on the UC Irvine campus, at the 3 community colleges in this district. And of course, if the Hanin people out there want to vote for me, 투표 좀 주세요. 스캇바우 후보 역시 변호사 그리고 전 가주 하원의원 출신으로 11년간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뉴포트 비치와 헌팅턴 비치 같은 부촌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e've had burglaries all over the district, and it doesn't matter whether you're Asian or non-Asian. These are all American voters that look at this and say, wow, we have too much crime. And part of it's because we've had soft on crime policies promoted by people like Senator Min. 이 지역의 가장 큰 쟁점이자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총기 규제와 치안 그리고 국경 문제입니다. 민 의원은 가주 상원의원 재임 기간 동안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마련했던 점을 강조하며 더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People shouldn't have such easy access to weapons of war. We should try to be making it harder for them to get guns. So I've passed a lot of legislation in the state Senate in this fashion, and I hope to do the same thing in Congress. 바우 후보는 현재 법을 잘 시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주장입니다. We don't do that enough because you're not going to get rid of all the guns.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those who have guns are people that are responsible. 두 후보 모두 펜타닐 근절과 국경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브민 후보는 국경의 벽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이 펜타닐 근절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Building a wall doesn't help when people can get around the wall or under the wall. We need people, we need technology, and that's what the bipartisan border bill would have done. I support that. I support securing our borders and our ports, by the way, and our airports. 반면 바오 후보는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펜타닐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며 물리적으로 국경의 벽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We welcome immigrants in over 1 million every year. So we are generous, but we need a secure border so that the flow of drugs and sex trafficking and terrorism doesn't come across. 연방하원 47지구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가며 당선됐을 정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투표율이 높은 대선에서는 더 작은 표차로 후보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한인들의 한 표 한 표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LA 다저스 월드 시리즈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어젯밤 많은 주민들이 LA 시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메트로버스가 파손된 후 불탔습니다. LA 라이브 근처 나이키 매장을 포함해 여러 상점들이 약탈당했는데 경찰은 용의자 최소 12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LA 다운타운 건물들은 그래피티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구가와 플라워 스트릿에서는 불법 집회와 함께 경찰에게 불꽃놀이 폭죽과 물건을 던지는 적대적인 군중으로 인해 해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결국 LA 도시 전체에 경계태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곳곳은 빙빙 도는 묘기와 심한 연기를 내는 차량들이 점거했고 새벽 0시 50분쯤에는 메트로버스 한 대가 파손된 뒤 불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메트로 측은 파괴 행위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얼바인시가 6년 전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던 노숙자 쉘터 설립을 다시 추진합니다. 얼바인시의회는 최근 노숙자 쉘터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대 반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노숙자 쉘터를 위해 1,850만 달러를 투입하고 암스트롱 애비뉴에 위치한 건물 2채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3.7에이커 규모로 예상되는 쉘터에서는 의료와 재정 지식, 직업 훈련 서비스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얼바인시 전역에서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124명이며 얼바인 통합교육부 학생 300명은 연방 기준의 노숙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얼바인의 노숙자를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얼바인의 긴급 노숙자 쉘터 개설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주민들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유치한 LA시 등 타 지역 노숙자들까지 얼바인에 몰릴 것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헤이워드 지역의 노숙자 캠프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의 무관심이 이어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헤이워드 지역에서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아침 노숙자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13살 소녀가 이를 알고 큰 소리로 알린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노숙자촌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불안이 커질 뿐 아니라 노숙자들이 전기를 훔치고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헤이워드시를 포함한 관계 당국에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헤이워드시는 노숙자 야영지가 유니언 퍼시픽 철도 부지 안에 있어 철거 등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기차와 충돌 직전인 차 안에서 어린이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마이클 카스타네다 경관은 최근 레드랜드의 철로에서 다가오는 기차가 차량으로 돌진하기 직전 SUV에서 아이를 끌어내려 구조했습니다. 카스타네다는 철로에 갇힌 SUV 뒤에 있었으며 차량에서 내려 두 아이를 내리려고 하는 여성을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즉시 달려가 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어린이 2명 등 모두가 구출된 순간 기차가 SUV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카스타네다는 자신이 어딘가에 있을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며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카스타네다 경관의 공로를 인정해 메리토리어스 벨러 어워드를 수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시도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례는 지난 26일 자동 발효됐고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이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무단횡단 법적 허용 조례에 따르면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서 횡단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지만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서 보행자가 통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통행권이 있는 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에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페루로 선교 활동과 자원봉사를 위해 나섰던 한인 남성이 강도 피습을 당해 지난달 결국 숨졌습니다. 치료와 범행 수사 등을 위해 미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선교 활동과 자원봉사를 위해 페루를 찾은 한인 벤자민 정 씨.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중 2022년 1월 강도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강도 무리가 정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폭행을 가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겁니다. 이후 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고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하다 지난달 끝내 숨졌습니다. We believe that it was a planned attack to rob him from carrying that money. All his bones on his right side, like arm, collarbone, all his ribs, his lungs were collapsed and they beat him severely in the head so his skull was bashed in. 현지 병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도구를 직접 구해야 했고 경찰 수사마저 미흡해 유가족이 증거를 찾아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they should help in this kind of situation and they don't. That's not what they're set up for. So basically they told me, like, you took a risk of going to a third world country, you knew the risks, and that's your responsibility. 보험사에도 연락했지만 치료와 비용 납부에 관한 기록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현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와는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큽니다. 녹음에는 당선자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이 대통령의 육성으로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주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2022년 5월 9일 이뤄졌고 실제로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며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명백한 물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민주당은 여권이 김건희 여사 사과와 활동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한 녹취는 해당 통화 이후 한 달여 뒤인 2022년 6월 15일 명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들려준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것 이번이 처음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또 다른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을 입증할 물증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약 한 달 뒤 명 씨가 지인에게 해당 통화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공개한 음성 녹취입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 직후 김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화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 전화 끄는 거야.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간 대화를 명 씨가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처음에 뭐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민주당은 공개한 음성 파일들의 진위에 대해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며 위법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입증할 추가 물증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녹음이 공개된 지 2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서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선이 끝난 뒤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기존 해명과 달리 실제로는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통화가 있었던 걸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공천 개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녹취와 관련해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직후 축하 전화를 건 수많은 사람에게 덕담을 건넸고 명 씨와의 통화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기존 해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막바지에 명 씨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받았고 이후 명 씨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1월 5일 전에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건데 두 사람의 통화는 2022년 5월 9일에 이뤄져 해명과 달리 윤 대통령이 최소 6개월 뒤에도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보입니다. 녹취에서 언급한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명 씨에게 말했던 공관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에서 핵심 참모들과 긴급 오찬을 하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참모진들에게 차분한 대응을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8,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며칠 안에 전투에 투입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모인 한미 양국 외교 국방장관은 먼저 한 목소리로 어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it in the strongest terms. The latest launch of many and other provocative actions. 전날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9년 만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선 완전한 북한 비핵화 정책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는 10,000명 정도이며 그중 8,000명가량이 최전선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가 파악했던 배치 규모의 2배 수준으로 현재 포병과 보병 작전, 무인기 운용 등을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e expect that these North Korean soldiers will join the fight against Ukraine in the coming days.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 규모가 미사일 1,000여 발, 포탄은 1,000만 발 가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사된 ICBM에 러시아 기술 지원이 포함됐는지 다른 기술이 북한에 전달됐는지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사 그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우리 한미 동맹의 첨단 기술과 능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중국 역할론을 묻는 질문에 중국도 북러 협력을 불편해할 거라며 중국 측과 계속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갈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별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순모입니다. 스페인 남동부를 덮친 대형 홍수의 희생자가 사흘 만에 158명으로 늘었습니다. 50년 만에 발생한 스페인 최악의 재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저먹이 아기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위태롭게 헬리콥터로 옮겨집니다. 물에 잠겨 강처럼 변한 마을에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찾아 고무보트를 동원한 막바지 구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스페인 남동부에서 발생한 대홍수의 사망자 수가 15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 지역은 사망자가 155명이나 발생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인근 카스티아 라만차에서 2명, 안달루시아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집계됐습니다. 1973년 10월 홍수로 300명이 사망한 이후 스페인 최악의 인명피해입니다. No he visto nunca esto nada, nunca se ha visto esto. Quitando la pantalada que hubo en Tous y todas las cosas, pero aquí lo que es estos pueblos de aquí, Paiporta, Picaña, Torrente, Chiribella, no se ha visto nunca esto. 구조당국이 현재 급류에 휩쓸려간 차량 내부와 물에 잠긴 건물 등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생존자 탐색을 위해 헬기 15대와 드론 18대를 동원했고 1,200명 넘는 군인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기습폭우는 이 시기 이베리아 반도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고도 저기압 때문으로 영하 75도에 달하는 이 차가운 공기가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만나 강한 폭풍이 형성돼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지중해가 지난 여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폭풍이 더 강력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당국이 주민들에게 대피령도 늦게 내리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한국 교민의 가족이 현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외부에 알릴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거란 경고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민이 연행됐던 시점이 공교롭게도 지난해 한국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던 때와 겹칩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다 중국 당국의 간첩 혐의로 구속된 50대 한국인 남성. 지난해 말 연행 당시부터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중국 당국의 경고가 있었다고 가족은 전했습니다. 공론화가 됐을 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굉장히 엄중한 처벌로 바로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압박을 해왔어서 중국 측 기술 정보의 한국 유출을 의심한 수사당국은 징역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민이 일했던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에선 한국인 직원들에게 주요 기술 접근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맡고 있던 업무들은 보편적인 기술이기도 했고 한국인에 대한 보안이 철저했고 그런 업무에 관한 권한이 굉장히 적었다고. 교민이 연행된 시기는 한국에서 삼성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이 적발된 때와 겹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한국 검찰은 창신 메모리에 삼성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를 구속했는데 사흘 뒤 중국 당국이 창신 메모리에서 일했던 우리 교민을 간첩 혐의로 연행한 겁니다. 함께 근무를 하셨던 그 분들 중에서 삼성 기술 유출 관련으로 한국에서도 조사를 받으셨거나 지금 현재 구속이 된 분이 있으시다고. 지난 5월엔 SK 하이닉스에서 일했던 중국인 직원이 화웨이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한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기술 경쟁 심화 속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선 모양새여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은 외교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다이나렉스사의 다이나케어 베이비 파우더가 성면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높은 박테리아 수치로 LA 카운티 해변에 입수 자제가 권고됐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도시와 산악 지역으로부터 과도한 박테리아와 오물들이 해변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마리나델레이의 마더스 비치와 산타모니카 피어, 레돈도 비치 등에 입수 자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개최하는 뉴욕시 마라톤으로 시 전역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 마라톤으로 스태튼 아일랜드 베라자노 브릿지에서 5만 명이 함께 출발해 퀸즈보로 브릿지를 통과, 결승 지점인 컬럼버스 서클 일대까지 진행되며 이로 인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린턴팍 시장 보궐선거에서 준정 시의원이 최초의 한인시장에 도전합니다.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홀셔 전 시장의 자녀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뽑게 되며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준정 시의원은 사무엘 킨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베이비 파우더가 성면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다이나렉스사의 다이나케어 베이비 파우더에서 성면이 발견돼 14온스와 4온스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지난 1월 18일부터 35개 주 유통업체와 아마존에서 판매됐습니다. 어제 오후 오리건주 벤던 서북쪽 지역 해안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75명 이상의 주민들이 지진을 느꼈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예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인도는 종교 축제와 결혼식 같은 행사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밤인데 낮처럼 환하죠? 가게 안에 사람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허겁지겁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빨리 빠져나가려다 넘어지고 바닥을 구르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인도 텔랑가나주에 있는 한 폭죽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가게 안에선 뭔가 터지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피어나는 연기에 불꽃까지 튀기 시작하면서 가게 주변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이 사고로 최소 차량 8대가 불타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대가 신속히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다행히 불이 다른 건물까지 번지진 않았다는데요. 당국의 조사 결과 이 폭죽 가게는 무허가로 불법 운영 중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를 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릴 적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생긴 호기심에 이 사람은 답을 찾아낸 듯합니다. 놀라운 도전 현장 확인해 보시죠. 한 남성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꼭대기에서 거침없이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치 애니메이션 주인공 알라딘처럼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엄청난 속도에도 꽤 여유롭게 허공을 가르는 모습. 정말 이게 되네요. 이 남성은 프랑스의 극한 비행 선수인데요. 어릴 적 보고 반했던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 비행 장면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40여 차례 실전 훈련을 거듭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점프, 윙스트, 패러글라이딩 등 극한 비행 관련 경력만 2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양탄자 비행이 쉽진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포기란 없다. 남다른 도전 정신과 끈기로 모두에게 감탄할 만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밤하늘을 빛으로 수놓으며 날아다니는 드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으스스한 해골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내 바닥에 놓인 동그란 구 속으로 사라지자 이번엔 안에서 뭔가가 불쑥 튀어나오려는 듯 오싹한 광경이 이어지는데요. 세계 최대 돔 공연장인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가 헬로윈을 맞아 선보인 공연입니다. 공사비만 3조 원을 쏟아부은 걸로도 유명한 스피어는 면적이 5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외벽 스크린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시각적 효과를 구현합니다.
개장 직후 단숨에 라스베이거스 시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이자 명물로 등극했는데 이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 이유를 알 것도 같네요. 세상에 꼭 살아있는 인형 같네요. 헬로윈을 기념해 반려견들이 주인과 함께 대변신에 나섰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직접 만든 의상과 소품으로 한껏 멋을 부린 반려견들의 모습 어떤가요? 모델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는 해마다 헬로윈 주간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정성껏 분장한 반려견과 함께 퍼레이드도 하고요. 심사를 통해 상도 나눠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